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제이스텍이고요. 제이스텍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이스텍이 하고 있는 사업을 보게 된다면은 디스플레이와 레이저, 반도체, 바이오 진단,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매출을 봤었을 때 현재는 디스플레이 장비와 2차 전지에서 비슷한 매출액을 23년도에 기록을 해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이스텍이 23년도에 2차 전지 사업부에서 꾸준하게 매출액이 나와줬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2023년도 3분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약 11억 원 정도 매출밖에 못 올려줬었는데 23년도 이제 11월 달 때 2차 전지 배터리셀 제조 공정 솔루션을 170억 상당의 계약을 하게 되면서 2차 전지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서 디스플레이 장비 매출과 비슷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이스텍은 이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AGV 무인 운반 로봇까지 삼성 SDS와 계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무인 운반 로봇 사업에도 진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살펴볼 거는 제이스텍이 이제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현재 매출이 줄어든 상황이긴 하지만은 꾸준하게 캐시카우 역할을 해줬었던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제이스텍이 만들고 있는 이 디스플레이 장비에 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이스텍이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어떤 장비를 만드냐면은 바로 본딩 장비를 만든다라는 거죠. 이제 본딩 장비가 어떤 거냐면은 일단 이제 OLED에는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다라는 거죠. 이 전공정 같은 경우는 이 TFT 기판 위에 발광 물질을 올리는 증착 과정이 있고 이 증착 과정을 거친 뒤 OLED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봉지 과정을 거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은 이 다른 기판 위에 올리는 과정인 후공정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후공정을 도와주는 게 바로 이 본딩 장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딩 장비로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제 본딩 장비라고 해가지고 모든 이제 패널에 다 통용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이 본딩 장비로서 이 대형 OLED 패널의 수혜를 받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이 대형 OLED 패널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이제 대형 OLED 쪽에서 이제 LG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단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올해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TV용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패널에 투자할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OLED 시장부터가 이미 포화 상태다 보니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결과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24년도에는 이 대형 OLED 패널을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제이스텍이 본딩 장비로서 이제 많은 매출을 올리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뭐 전혀 새롭거나 이제 예상하지 못할 만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OLED 패널을 총 얼마나 출시할 수 있냐면은 약 TV로 따지면은 한 150만 대에서 200만 대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삼성이 이 TV를 풀케파를 돌리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에 풀케파를 돌리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이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고가의 제품이고 교체 주기가 긴 TV 부분에서는 많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많은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많은 소비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굳이 무리하게 이 컴tum다 쪽에서 투자를 하기에는 살짝 이제 긴가민가하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24년도에는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대형 쪽에서는 이제 투자가 없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제이스텍이 디스플레이 장비로서는 많이 수혜를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인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 현재 제이스텍이 이 대형 OLED 패널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중소형 OLED 쪽에서도 이제 침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중소형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형에 대해서도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일단 뭐 장비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이 패널 출하량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것들을 보게 된다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1분기와 2분기보다는 조금은 적은 패널을 출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출하를 할까 보게 된다면은
이제 작년도 1분기와 2분기 때는 각각 이제 5천만 대랑 4,660만 대를 출하했지만은 2024년도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4,170만 대와 3,390만 대로 전년 대비보다 약 22% 정도 패널이 줄어들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패널에 대한 출하량이 줄어들었을까라고 보게 된다면은 일단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제 플렉시블 OLED를 현재 플래그십 모델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애플 아이폰에 납품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삼성이 자체적으로 이제 출시한 갤럭시 S 시리즈 같은 경우는 현재 10% 이상 많은 매출을 올려주고 있지만은 현재 이 아이폰이 중국 쪽 시장에서 부진하면서 이제 아이폰에 대한 패널 출하량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24년도 1분기와 2분기는 2023년도 1분기와 2분기보다는 소폭 패널 출하량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렉시블 OLED 패널에 대한 출하량 줄어들었지만은 삼성 디스플레이는 그래도 이 중소형 OLED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이스텍이 이 대형 쪽에서는 수혜를 많이 못 보더라도 이 중소형 OLED 시장을 잘 파고 들어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 디스플레이 장비를 이제 납품하는 이제 그림을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된 건 없고 아직까지는 기대감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기대감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질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살펴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제이스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이스텍에 대한 차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이스텍은 이제 뭐 차트 흐름이 지속적으로 좋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이 만원 부근이 굉장히 강한 매물대 부근이고 하고 이제 이 부근 한 8,800원 부근이 이제 지지 부근으로 이제 나올 수 있긴 하나 이제 오늘 장 마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강한 긴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이런 8,900원 부근들을 조금 지켜줄 수 있을지도 살짝 의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은 결국에 20평선도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제 20평선과 60평선의 데드크로스링에서 중기적으로도 하락 추세로 접어들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이 반등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근에서는 소폭 눌림이 올 수 있다 보니까는 지금 당장 제이스택은 어떤 상승 시나리오보다는 관망하는 포지션이 더 좋지 않은 시나리오일까 좋은 시나리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제이스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원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